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세균 총리가 언급했던 9월 말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산시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심 속 호박 나눔의 장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7, 8월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62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해결되지 못한 추석 전 임금 체불액이 8월 말 기준 4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코로나19 걱정 때문에 고향 가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죠? 풍성한 명절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아쉬움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양산에선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도심 속 호박 나눔의 장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살구빛깔 탐스러운 호박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모양도 크기도 생김새도 제각각. 아이고 오늘 그래도 호박이 잘 익었다. 속이 꽉 찬 호박이 무거울 법도 하지만 손에서 손으로 옮기다 보면 수확의 재미와 보람도 덩달아 샘솟습니다. 여기가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호박을 수확을 하게 되어서 또 코로나로 좀 어려운 시기에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정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만들어져 양산 지역의 이색 공간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호박 경관단지. 오랫동안 방치됐던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한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호박 수확 시기에 맞춰 호박 따기 체험과 호박 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지는 양산 호박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2,000여 평의 호박 경관단지에서 올해 수확된 호박은 2,000여 개, 무게만 6톤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호박축제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호박 판매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양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확한 호박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작은 나눔으로 풍성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호박이라는 것이 좀 풍요로움의 상징 아닙니까? 시내 복판 안에서 산책로를 걸으면서 잠깐 눈만 돌리면 수확을 느낄 수 있는, 그것도 느낄 수 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중대 고비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추석 명절. 이웃들 간의 소소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검증 6월쯤 결과가 나온다더니 어느덧 9월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손을 잡고 김해 신공항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친 만큼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보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네, 장 기자, 정세균 총리가 9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럼 추석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리실 측에서 추가로 더 짚어볼 게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는 요지부동이고 총리실에서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리실 검증인데요. 일단 검증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거의 다 완성됐다고 합니다. 도민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인 안전성에 대해서 견해가 좀 나뉘고 있어 진통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 취소해야 한다. 또 일부는 안전 문제는 보완하면 김해 신공항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니 벌써 3개월째 됐고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이 동남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언제쯤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결론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부울 경남권에선 김해 신공항 반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같은 맥락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총리실에선 가덕도 신공항까지 아예 같이 검증하자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23일 오전에 김정우 김해 국회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동시 검증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김 의원은 부울경이 바라는 가덕도 신공항과 김해 신공항을 비교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도 문제라고 주장을 하니까 적어도 비교는 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어느 쪽이 더 나은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안전성과 또 향후 수요가 늘었을 경우 확장성 등을 따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신공항을 비교하면서 검증 중인 상황은 아닙니다. 김 의원은 이 김해 신공항 검증 이후 단계에서 가덕도 신공항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리실 검증이 단순히 기술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결정이 정부에서 내리는 최종 판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지역사회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실 검증을 믿지 못하겠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일면서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앞서서 이 안전 부분에 검증위원 간의 이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월 안전검증 1차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국토부가 수정안을 내서 7월 말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허성군 김해시장은 검증 내용 일체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총리실에 촉구하면서 또 객관적인 검증 원칙에 입각해서 결과를 발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에 부패 대정부 질의에서 가덕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이 부울경 시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발언이라며 정 총리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김해 신공항 지역민들에게는 정말 해묵은 과제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가 발표돼서 바람직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도가 지난 7, 8월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62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5개 시군 4,346건의 재해 복구에 투입됩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사면 붕괴 유실 등 572건, 767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 침수, 농어 피해 등 3,774건, 37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에는 시설 개량 복구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해 추석 전까지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7억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경남 지역에 해결되지 못한 추석 전 임금 체불액이 8월 말 기준 4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 7,055명의 임금이 체불된 수치라고 경남도는 밝혔습니다. 도는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를 활용해 추석 전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는 도내 공인 노무사 23명이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통영 등 5개 권역별로 위촉돼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노동권익 침해 사항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부영그룹이 옛 진해 화학공장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몰래 반출한 혐의로 덴마크 선박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덴마크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벌크는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 2명을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고소장에서 부영이 자신들의 선박을 이용해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대량 운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란 사실도 숨겼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실추와 금전적 손실 등 각종 손해를 야기시킨 만큼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옛 진해화학은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으로 부영은 2003년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터를 매입한 뒤 창원시의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산시가 직접 마련한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금액은 1인당 5만 원으로 세대주의 신청을 통해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양산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거점 지역 창구 12곳을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접수를 늘리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는 양산사랑 카드를 보유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 경남창원본부가 23일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은 중소형 선박 설계와 생산기술 개발, 시운전 등을 담당하는 조선 해양 분야 전문기관으로 부산에 본원을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연구원과 함께 스마트 생산기술 전문 인력 양성과 해군, 해경, 정비창 스마트화 협력사업 등 조선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서울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김경수 지사는 경남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윤한홍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은 국비 확보와 도비 반영을 함께 챙겨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경남도는 부전 마산간 전동열차 운행과 강소특구 연구개발비 증액 등 18개 사업에 984억 원의 국비 추가 확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올 10월로 연기됐던 창녕 부곡 온천축제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취소됐습니다. 매년 4월 개최되는 부곡 온천 관광특구에서 열리는 축제는 지난 4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올 10월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창녕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인류 방산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23일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방위 산업체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 산업 육성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유사 기관들을 한데 모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22일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경남 공동체 협력 지원과 신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경남 공동체 협력 지원과는 도내 18개 시군 마을에 파견돼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력해 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공동체 협력 지원가를 공개 모집했으며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경남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공동체 협력 지원가 파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경남 지역 학교 주차장이 무료 개방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공립과 사립학교 등 672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이 개방되는 학교는 28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공유누리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 치매안심센터가 통영도서관 등 지역 내 치매 극복 선도단체 11곳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난 22일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 통영시에는 44개 기관이 참여 중입니다. 참여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 중이며 통영시 치매안심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역 내 치매 극복 선도단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